울분을 토로하고 이 총장, 이원 총회장, 박차고 나간 김문수, 다음 수는 뭐가 있을 겁니다. 다음 수는 뭐가 있을까? 오늘 사실 제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오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권영세와 권성동 두 사람이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이 이제 괜히 이렇게 자꾸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사퇴하라. 저도 사퇴하라는 말을 했죠.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 11일 전에 단일화 합의에 나설 것을 제안을 했다. 11일 전에 하면은 우리 두 사람 다 동반 사퇴하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언론에 그렇게 전합니다. 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김문수 후보 쪽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일에 11일까지 단일화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러나겠다, 퇴진하겠다 제안을 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세, 권성동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면 퇴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쪽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격앙이 돼 있죠. 격앙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사람이 당에서 뽑은 대선 후보를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고 권성동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은 퇴진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대신 11월까지 단일화를 하려고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제 원래 오늘 대구하고 부산, 영남 일대를 유세를 가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어제 밤늦게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사람이 사퇴할 테니 11일까지 이 단일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데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오늘 일정, 그러니까 어젯밤 상황이죠. 오늘 일정을, 영남 방문 일정을 다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됐죠. 저도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위원총회, 국민의힘 위원총회가 열리는데 거기 방문하겠다. 가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상당한 기대를 걸었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국민의힘 위원총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지금 계속 위원총회가 열리는데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한다고 했으니 당 지도부와 위원들을 상대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밝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단일화 과정을 굉장히 흩어버린 지도부가 사퇴를 하는 그 조건으로 그래서 모종의 대안을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실제로 예상 밖의 그런 기대와, 그리고 오늘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막 돌았습니다. 저한테도 누가 좀 물어보곤 하던데, 기자가 오늘 그리고 한덕수 캠퍼에서도 오늘 모종의 전향적인 카드가 제시가 된다고 한단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내용들을 더 강하게, 더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불과해서 응할 수 없다. 나 끌어내리는 거다. 그리고 핵심은 저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재명을 이기겠다. 단일화에 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제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전향된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후퇴한 겁니다. 그제는 그래도 일주일 후에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내자. 후보 등록해서 각자 이제 가서 무소속으로 가고 국민의힘 후보로 가서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것은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덕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에 불과해서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뭐 단일화 이런 것도 오늘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예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단상에 올라서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의 절대적 도움으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리고 손으로 이 큼지막한 하트 모양까지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이 뭔가 획기적인 카드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 심정을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런 후에 강경 발언을 막 쏟아냈습니다. 가령 뭐 그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5월 3일 날 본인이 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때 선출 이제 축하한다고 찾아온 그 세 사람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사무총장까지 찾아와서 이 단일화 이야기를 막 꺼냈고 그때 이 중앙선대위 구성도 이야기를 했다.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듣지 않고 그때 연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답이 돌아와서 난 놀랐다. 어떻게 연휴 중에 뽑아놓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단일화를 하라는 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후보로 상정해서 그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자본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7일까지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우리 당이 그날 전대에서 선출된 제가 후보가 아니라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모든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일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단일화라는 것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측면으로 이 밖에 있는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거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격앙된 이유였는데 물론 나중에 그 이양수 사무총장은 또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또 해명성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 싸움으로 지금 흘러가 버리는 그 당 지도부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된 측면이 많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3일부터 그냥 후보들에게 맡겨놔 버렸으면은 더 빨리 진전이 되고 일단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장 위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놓고 필요한 김문수 후보에게 필요한 지원을 했으면 되는데 선대위도 만들고 뭐 사무총장 교체하자고 그러면 교체를 해주고 그거 꼭 필요하니까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사무총장이라는 건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후보에게 맡겨놨으면 더 진전이 됐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지도부가 앞장서서 나섰기 때문에 좀 흥커러진 감정이 막 상하면서 흥커러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고 나니 권영세 그 위원장이 또 발언 그 다음에 단상에 올라와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기대했던 내용과 완전 동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장을 나가버리니까는 김문수 후보도 바로 의원총회장을 떠나버렸죠. 사람 그 국회의원들을 막 말리는데 나가지 말고 좀 들어보라.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냥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게 이제 파고가 아니냐. 자, 그런 평까지 오늘 나왔지만은 저는 파국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일부 평론가들은 이게 그 뭐 거기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선 패배를 가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한가 하면 절대 안 되죠.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정체성이 다 흔들리고 엉망이 되는 대혼란이 오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뭐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김문수 후보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내 편이라는 판단을 한 거죠. 시간은 내 편이다. 왜? 후보 등록만 하면 된다. 지금 뭐 건영차가 뭐 옥새 들고 나르사를 할 것이다, 도장을 안 찍을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그때 뭐 김무성 당시 대표가 뭐 총선 후보 몇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있어도 대선 후보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가처분 신청을 막 낸 거죠.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인용을 하면은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니까 이제 등록을 해서 제가 김문수 후보의 이 속마음을 제가 읽고 제 나름대로 읽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로 등록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조직, 그 선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람하고 돈이죠. 조직하고 자금입니다. 초기에 대선 뛰면은 조직 엄청나게 가동해야 되고 자금도 막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국고에서 15% 이상 받으면 보전 받으니까 이재명이 그때 434억 원 썼지 않습니까? 써서 지금 그거 이제 토해내야 될 상황. 그러니까 한 400억, 500억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김문수 후보 판단에서는 내가 초기에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돈과 인력을 투입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자는 이야기도 그래서 한 겁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경선 여론조사 하자는 걸. 지금 이제 그것까지 철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반면에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대선 후보 등록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사퇴하겠다,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를 했고, 그리고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조직과 자금이 묶여버리죠. 쓸 게 없죠. 자,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김문수 후보가 카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유효하려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셔야죠.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의 사법 위기도 막 지금부터 이재명이 사법 위기에서 또 마치 뭐 탈출한 듯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법 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지율 끌어올리면은 그때 만약에 한덕수 후보와 여론조사를 해도 이길 수 있고 또 이재명에게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 자강론이죠. 자강론. 자, 그렇게 뭐 김문수 후보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파가 다 총결집에서 모여주면은.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법원 기각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계획에 차질을 이렇게 빌었으면은, 좀 이 김문수 후보도 어떤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수순은 제가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승부수를 다시 한번 던지는 겁니다. 승부수를 던져서 내일 하루 남았지만은 여론조사 형식을 바꾸든지 대상을 본인이 유리한 역선택이 그 안에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갤럽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죠. 그 방식으로 하든지 새로운 카드를 오늘 밤이라도 던져야 된다. 던져서 지금 벼랑 끝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상 뭐 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이 가처분 기각이 상당한 구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지금 됐다는 말씀이죠.